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님하고 우리 은희님. 은희님은 카메라는 못 켜시는 거죠? 킬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은희님 목소리가 너무 애띠셔가지고, 저요?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들으시죠? 네. 저도 일하다 그런, 혼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 네, 어렵게 들린다고? 아, 네, 네. 가면 갈수록 근데 그게 장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 어릴 때 그런 좋게 얘기 많이 생각해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저도 이렇게 뭔가 약간 발급이었었는데, 제가 일을 강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약간 신뢰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얘기들을 저도 들었었거든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네. 억지로 이제 중저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장단점이 알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그 단점은 뭐냐면, 이제 중저음만 살다 보니까 제가 고음 불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높은 음 노래를 되게 잘 불렀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네. 고음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어, 제가 노래 부르는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네.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보컬 배우고 이런데 갔더니 너가 가진 원래 타고난 음역대가 되게 높은 사람인데 네가 의도적으로 어, 중음만 써가지고 네가 이제 그 음역대를 못 내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쓰는 그 영역에 따라서 이게 노래 부르는 거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바뀐다니 더 신기하네요. 바뀌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 이런 목소리 가질지 몰랐어요. 어릴 때 저 보험 영업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상사님들한테. 너 애기 목소리 내면 막 네. 진짜 이렇게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뭐 너 그러면 귀여운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욕을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상처 엄청 많이 속상해. 받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음. 이제 또 다른 목소리로 살다 보니까 좀 달라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라진다는 게 음. 확실히 있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목소리 내다가 노래할 때 다시 어릴 때 목소리로 돌아가요. 네. 그거 떨어졌는데 다행이에요. 노래할 때 어릴 때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셨네요. 노래할 때 다른 사람 같아서 징그럽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뭔가 그런 그 사연이 있습니다. 다른 거 지금 우와.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우선 네,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달은 이제 27기고요. 27기에 혹시 이번 달에 처음 신청하신 분이 이제 윤정님은 예전에 하실 적 있었나요? 제가 얼굴이 낯이 익어가지고. 지난 26기 지난달에 네. 한 번 어 했었죠. 네네 그 마지막 코칭 하셨나요, 혹시? 못했어요. 지난달에는 네. 포스팅 자체를 몇 번 못해가지고 아, 근데 처음에는 들어오셨었죠? 네, 두 번 OTT로 들어갔었어요. 오셨었죠? 아, 그래서 첫날이랑 중간에. 구나. 그래서 네. 분명히 봤는데 내가 마지막 코칭을 봤으면 더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 마지막 코칭을 네. 못 뵌 것 같아가지고. 그 아, 강의는 그러셨 교육은 들었는데 포스팅을 못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이번 달에 재도전 하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은 달은 제가 홍보를 늦게 시작한 달이거든요. 이번 달에 제가 음, 거의 한 28일, 9일 다 돼가지고 두 번밖에 못 올렸어요, 포스팅을.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수가 이번에 적은데, 적은 달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칭 그쵸. 시간이 줄어들진 않고, 인원이 이제 줄어들면은 훨씬 더 많은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달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꼭 그러고 지난달에 싶습니다. 네, 제가 목표 설정을 항상 해드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해드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적어놓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노트도 저 준비했어요. 다 까먹어서.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역량 체크를 기본적으로 좀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번 챌린지를 참여하면 좋을지를 OT 때 이야기를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윤정님이 지금 현재 블로그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수준이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완전 신생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음. 어, 제가 블로그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글 쓰는 것도 어렵고, 사진 편집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다 어렵더라고요. 이제 너무 막 아는 게 시작하시는 없어서. 단계죠. 그럼 혹시 강의는 수강하셨었나요? 저희 지난번에 제공해 드렸던 강의? 네. 그건 수강하셨어요? 거기서 네네.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으셨겠네요, 초보 수준의 단계에서는. 그렇죠. 일단은 강의 보면서 그 블로그 꾸미기도 꾸미는 한번 거. 네. 꾸며보고, 이제 보면서 바로바로 따라 했는데, 그냥 네.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꾸미기는 했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만들지 별로 못하고. 없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네. 원래 이제 그 블로그 꾸미기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꾸미다 보면은 이제 재밌어 가지고 한두 번 음. 했는데 그게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네. 완전히 내가 그 전문가처럼 막 익숙하게 그걸 플랫폼을 다루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다행히 블로거들이 워낙에 자료를 잘 만들어 놔 가지고 그냥 음. 온라인에다가 검색만 할 줄 알아도 그게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뭐 이런 것만 알고 음. 있어도 이제 그 꾸미는 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게 좀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블로그 디자인이 안 돼 있고 디자인이 돼 있고 이거의 차이는 되게 커요. 왜냐하면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어.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블로그를 항상 저는 예시를 많이 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블로그를 얘기를 드린다면 한번 잠깐 열고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사실 블로그를 약간 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턴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제가 원래 책으로 수익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책으로 수익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소수들이 찾는 영역이기도 하고 키워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방문객 수가 또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을 키우는 거에 있어 파이가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 등은 할 수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그 소수의 방문자만 유입할 수 있는 되게 작은 키워드여 가지고 이 부분은 지고 가되 그럼 다른 2차 콘텐츠로서 '내가 어떤 영역을 하면 좋을까?' 생각한 게 이제 여행 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행 쪽 관련해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는 파일을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보면은 막 여행이랑 섞여 있죠. 네. 뭐 제 강의하는 거 음. 뭐 챌린지 하는 거, 북콘서트 하는 거, 여행하는 거 요렇게 있는데 이 실제로 제가 여기 이쪽 영역만 딱 본다면 여기서 봤을 때 전부 다 책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여길 딱 보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오렌지색이 생각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 음. 이런 브랜드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표구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 교육 컨설팅 비즈니스 같은 걸 하는 걸로 돈을 버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메뉴판이라는 건데 이런 디자인을 해 놨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걸 통해 돈을 버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하고 싶다면, 이 사람을 섭외하고 싶다면 이런 쪽 영역에서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는 설명서에 나사용 설명서. 이제 꾸며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익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똑같이 블로그를 할 때 그냥 단지 여행 콘텐츠를 이렇게만 쓴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여행 나도 저기 맛집 가야지. 나도 음. 저기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저 사람을 뭔가 약간 해서 우리 가게도 홍보하게 해 줘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전환인데 그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디자인인 거예요. 또 음. 근데 그리고 말소리가 자꾸 예. 끊겨요. 소리가 끊기나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을 다른 걸로 잡아 볼게요. 제가 원래 제 방에서 하는데 지금 다른 방에 와 가지고 인터넷이 딴 걸로 잡힌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죠? 네. 제가 제 방에 있는 인터넷이라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잘 갖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목표로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행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여행 인플루언서 섭외 문의라고 써 놨다면 이 여행 콘텐츠를 보고 누군가는 '우리 가게도 불러서 이 사람 오라고 해야겠다. 우리 음, 숙소에서도 초대해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그런 걸 쓰지 않고 어 그냥 일상 블로그처럼 놔뒀다면 사람들은 '와 저기 가니까 좋다. 나도 저기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돈을 벌게 하는 수익화의 되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초적으로 너무나 이제 블로그에 지식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블로그 기초 강의 들으시고 디자인 강의 들으시라고 그 두 가지는 꼭 네네.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번에도 아마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이 바로 목표 지향이 이제 이뤄지는 거고 사람들한테 "나를 어떻게 사용하세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수익화는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블로그를 "아 저는 그냥 글 쓰는 걸 배우고 싶어서 블로그를 하려고 해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뭐 당연히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이 블로그 챌린지를 소개하는 그 약간 카드 뉴스라든지 블로그 포스팅 보면은 수익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블로그로 정말로 그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집도 샀어요, 저는 블로그로.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블로그로 다 이뤘어요,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수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걸로 저는 이뤘으니까, 제 삶을. 그리고 이제 제가 저를 통해서 배워서 이제 그 블로그를 해 나갔던 친구들도 그걸 이뤄낸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심지어 제 첫 번째 한림대학교 제자 같은 친구는 강원도 전체를 다 먹은 마케터가 됐어요. 와. 강릉, 속초, 원주를 다 먹고 그 친구 페라리인가? 그런 차 타고 포르쉐인가 페라리인가? 제가 차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타고 다니고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인데 아파트 몇 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블로그라는 씨앗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수익화하는 것에 전략을 가지고 갔을 때 그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전 주변에서 아주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해서 저의 삶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수익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아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내가 쓸 수 있겠구나. 나의 용도를 활용해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설명해 주는 나 사용 설명서가 프롤로그에 잘 표현되어 있을 때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과 목표를 같이 세워 나가자. 이게 저의 이제 코칭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고 직장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평균 연령은 너무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직장에서 버는 돈과 직장에서의 어떤 정년까지의 번 돈으로 우리는 삶을 끝까지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부수입이든 나의 어떤 또 다른 브랜드로서의 나의 자립이든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런 어떤 SNS적인 능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게 그 코칭을 하는 방향이 블로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리는 모든 방향은 퍼스널 브랜딩으로 다 이제 그 접목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도 되게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신경 쓴 게 지금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만에 어쨌든 월 도달료를 10만 이상을 찍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음. 이제 원래 평균적으로 제가 뭐 많이 나와 봤자 1만 에서 3만 정도였거든요 월 도달률이.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제 월에 10만 정도 찍는 계정을 엊그저께 이제 99K 막 이랬는데 오늘 딱 아침에 보니까 10 그러니까 100일 K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제가 너 인스타그램은 전문 아니잖아. 너 인스타그램에 일상밖에 안 올리잖아." 그렇지만 그 안에 전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숫자를 늘리는 건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책으로 하다가 여행으로 바꾼 이유는 그냥 여기 목록을 보면요. 여러분들 명확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콘텐츠 올릴 때 보면은 180 밖에 안 나오죠. 그죠? 네. 180, 23, 203, 236 다른 거 봐도 그래요.
뭐 192, 214, 210 이게 평균이에요. 이렇게 음, 잘 유명하지 않은 걸 했을 때는 보통 100, 200 정도 많이 나와봤자 300, 400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세일즈에 관련된 키워드 또는 뭐 음, 놀러 가는 거에 관련된 키워드, 여행 관련된 키워드 그런 거는 하나씩 보면은 콘텐츠가 이거 봐봐요. 이거는 지금 어, 배드민턴장 쳤는데 8,400 나오죠? 네. 이거는 라면 팝업 최근에 갔다 온 건데 1,000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그냥 키워드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방문자 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자 수가 조금 나오면 잘못하는 블로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 것만 보면 다 나오죠. 딱 그냥 30개, 최근 쓴 글 30개만 딱 봐도 그냥 키워드가 많이 검색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음, 키워드들은 당연히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인지도가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이 아티스트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2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블로그의 수준을 볼 때 이 사람이 잘해 못해라고 보는 거는 최적화예요. 최적화. 최적화라는 거는 우리가 불덱스 가서 볼 수 있는데 그거 봤을 때 요거잖아요. 최적화 수치.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인데 요 최적화 수치가 90%가 넘게 가져가느냐 마느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마다 이제 어떤 키워드를 써도 제가 상위를 간단 말이에요. 그걸 갈 수 있는 거는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코칭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코칭하는 이유는 제일 빠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시행착오를 14년, 15년을 블로그를 하면서 알게 되는 시행착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굳혀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글을 써도 이제 90% 이상의 최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훈련에 의해서. 근데 저는 그게 15년을 걸려서 알게 된 훈련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달 안에 그 비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의를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글에 대한 직접 피드백을 통해서. 근데 최종 코칭을 윤정님은 못 받으셨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최종 코칭이거든요. 제일 음, 코칭 효과가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자기 사례를 가지고 코칭을 받았을 때 코칭 효과가 가장 커요. 왜냐면 남의 얘기 백날 들어봤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쓴 글을 직접적으로 피드백 받았을 때가 가장 와닿아요. 그래서 윤정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번 챌린지의 목표를 우선은 반드시 최종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우선 네.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꾸준히 쓰시는 거를 우선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글 네. 주제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 타파웨어라고 주방용품 매장을 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쪽으로 가려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 타파웨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가게에 맨날 똑같이 있고 그래서 글이 아, 다양성이 좀 네. 없다 뭐 이런 얘기 해서 네. 제가 뭐 손님들도 바뀌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네네. 있지만 타파웨어가 또 컬러감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타파웨어의 그런 어떤 컬러감을 소재로도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왜냐면은 그 음식 타파웨어의 컬러에 또 어떤 컬러의 음식이 담겼을 때 예쁘고 이런 약간 비주얼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이제 음, 이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네. 들면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냥 검색해서 제가 사진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처음 검색해 보는 거긴 하지만 이제 타파웨어라고 하나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로그 가서 실제로 이렇게 쓰셨던 분들을 보는 거예요. 음, 들어가서 이런 것도 보면은 샵 여기 물병에다가 뭔가를 넣네요. 그건 뭘까요? 약간 심장 모양 같이 생겼네. 아, 그림이에요. 아, 그림이에요? 아, 아, 그림이구나. 네네네. 네. 이런 것도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보면은 라이트 하나 옆에 두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식의 네.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 음식 음, 그 통에 따라서 그 통에는 어떤 음식을 넣었을 때 더 신선해 보이고 더 맛있어 음, 보이고 이런 측면으로 계속 네. 약간 보여주는 요소들에 집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주면 사람들이 지금 보면 다 너무 일반적인 포스팅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런 곳에서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다른 비주얼적인 요소로 어, 그 접근한다면은 훨씬 더
접근이 좋아질 음,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약간 없네요. 없어서 더 독보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조명 많이 쓰는 거. 조명은 조명. 항상, 예, 네. 상품은 항상 밝게 찍어야 돼요. 밝게.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조명은 사실 분위기 조명이지만 이런 거 말고 자연광이 최고예요. 음, 여기 이 사진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네. 자연광이라서 그래요. 자연광. 그래서 음, 가게에서는 항상 실내에만 있으니까 사진이 칙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조금 외부에 이제 자연광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제품이 예쁘고 갖고 싶고 뭔가 음, 선명하고 약간 컬러감이 되게 돋보이게 그렇게 찍으려는 노력들을 좀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다 보면 다른 네. 타파웨어도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더 음, 이미지적으로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글 쓰는 것들 초보 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장에 글에서 퀄리티를 막 어마어마하게 남들보다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로 우선은 초반에 이 챌린지에서는 좀 승부를 보시면서 우선은 끝까지 글을 써서 저랑 만나는 거, 최종 코칭에서 만나는 걸 목표로 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면 놓쳤으니까 이달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 은희님 소리 키실 수 있죠? 아이가 아직 안 자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아직 여기 인도는 놀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아, 조금 더 늦게 네. 시작할 거 그랬나 봐요. 아,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저번 저녁 달에 시간에 피곤하고 그랬는데. 응. 저번 달에 그래서 다 놓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아이고.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그 은희님은 이번 달 목표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좀 네.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저번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네, 하나는 이제 인도 관련된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 뭐 병원이나 그때 뭐 네, 기획을 해서 쓴 것도 맞아요. 있지만 사실 네, 기획해서 쓰는 게 막 좀 쉽지 시간도 많이 않다. 들어가고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상에 일들이 많고 그러면 또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정보를 담은 글을 좀 네, 한두 개라도 더 쓰고 싶고, 잠깐만, 지윤아. 네, 한두 개라도 쓰고 싶고, 그리고 네. 그때 말씀해주신 것도 하나가 매일매일, 밖에 뭐 인도 인도 배경으로 풍경으로, 네, 네,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오션을 찍으라고 있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혼자 한 것보다 애기랑 찍은 거, 애기랑 같이 찍거나 저 혼자 한 게 한 두 개 있어서,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인스타에는 릴스나 뭐 네, 사진 해가지고 하나인가 두 개인가 올려보긴 했는데, 네.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음, 그 말씀해주신 거를 이제 생활하면서 더 자주 찍고 남겨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고, 네, 일단 포스팅 다 하는 게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 네, 우선 그런 사진을 모을 때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네, 릴스든 뭐 이런 것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동일한 포즈를 계속 똑같이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앵글로 다른 공간에서 계속 연속적인 걸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다 아, 붙여가지고 엄청 멋있는 영상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네, 이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에 네, 모아놓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DM 들어가 보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항상 되게 많이 모아놔요. 왜냐면 음,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네, 네, 컨설팅도 워낙에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네, 딱 그냥 한 가지 분야에만 그 종속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네, 쪽으로 그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뭐야 사례를 많이 모으는데 그 사례 중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카톡에서 볼게요. 카톡에 아까 낮에 봤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면은 아 하고 딱 그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커플들이 여행 가서 찍었던 영상이었었는데 제가 아까 봤던 거는 근데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손만 나오게, 손 맞아요, 나오게 맞아요, 맞아요, 해가지고 그런 거. 맞아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지금 우선 바로 보이는 거는 제가 톡방으로 하나 보내볼게요. 네. 저희 단톡에다가. 아, 네. 요거는 약간 이렇게 넘기는 거라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아까 봤던 건 제가 공유가 안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같은 포즈로 계속 찍는 거거든요. 아, 나중에 네. 그거를 훔쳐가지고 뭐 아, 또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옛날에 얼짱시대 나왔던 홍영기라고 친구도 한 것도 있는데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은 뭘로 하냐면 뭐 예를 음, 들어 아기를 이렇게 안고 다리 뒤로 음. 쭉 올리는 그런 포즈 있잖아요. 발레 포즈 같이. 막 그런 것처럼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징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똑같이 찍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계속 음, 크고 있고 그리고 내 머리 스타일도 막 바뀌고 있고 뭔가 음, 그런데 배경이 다 인도 배경으로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되게 멋있는 그런 감각적인 영상들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그런 상상 약간 더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중에 이게 또 돌고 돌다가 또 제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네. 거를 하면 이게 약간 나중에 그게 다 DB가 쌓여 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그 임팩트 있는 영상이 나와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100만 뷰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네. 그런 소스들을 지금 그 환경적인 요소의 강점을 은희 님이 최대한 네.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 음, 이 포즈는 여기서 무조건 찍고 간다 해가지고 사진이랑 음, 영상. 그래서 사진 네. 찍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 제일 좋은 화질로 영상을 찍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캡처를 네. 해서 사진을 쓰면 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계속 음, 똑같은 삼각대에 딱 그 높이를 딱 정해놓고 이제 음, 그렇게 찍는 습관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몇 걸음 뒤에서 찍는다. 요 정도의 약간 음, 기본적인 그 네. 앵글 정도 맞춰놓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 작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가 몇 시예요? 지금 6시예요. 오후 저녁 여기랑 6시. 네네네. 그래서 시간이 더 안 맞는구나. 네. 아기가 완전 활발히 놀 때네요. 네네. 그러구나. 오늘은 좀 저녁을 나중에 주려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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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조금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샘플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커팅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블로그 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선생님 이런 거 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제안을 아, 주시면 제가 아, 여기서 이런 네. 식으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저도 생각나는 거 계속 이렇게 조금 레퍼런스를 발견하면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아, 그래서 네네. 이제 감사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 님이 가진 약간 무용하고 막 이러는 자기의 어떤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비주얼적인 요소가 엄청 큰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인도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독보적인 거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뒤에 여러 명이 막 지나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만 되더라도 솔직히 내가 가만히 차를 타고 서 있기만 하고 그 차를 타고 서 있는 영상만 100 가지를 모아도 그거는 그냥 드라마가 돼요. 네. 음,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은희 님이 배불렀을 때부터 찍었으면 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애가 이렇게 했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예 배에서 이렇게 뿅 나왔다가 그런 영상 실제로 많이 튀어나와. 찍거든요. 임산부들이 네네. 막 폭탄 터지는 영상 펑 하고 나서 아기가 뿅 나와서 같이 안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찍고 그런 인스타그램 되게 릴스 같은 거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감각적인 요소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브랜딩을 해 네.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한국에 언젠간 오실 거고 그때를 네. 위해서 그 미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목표이니까 지금은 당장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모아 나간다. 이거를 우선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도 전문가로서 지금은 인도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현지에서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네. 조금 적극적으로 좀 자료를 정보를 공유하면 그런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도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 블로그의 그 자료는 되게 유용한 자료가 돼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지어 아기가 아프고 뭐 병원 가고 뭐 약국에서 네. 약을 사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어떤 약을 사야 돼? 어디 병원을 가야 음, 돼? 어떤 음, 보험을 써야 돼? 뭐 이런 거 음, 하나하나도 사실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누가 알려주지 않고 도움 주지 않으면은 절대 찾아내기 힘든 되게 희귀한 정보거든요. 근데 네. 희귀하고 폐쇄적인 정보일수록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음, 숨겨진 정보들은 엄청난 바이럴이 일어나요. 옛날에 음, 저희 코칭 사례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예술고등학교인가 뭐 어떤 딸이 네네네. 무슨 고등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라갔다가 기숙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 포스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학교를 보내고 싶었던 학부모들이 학교 찾아보다가 그 블로그 리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 거기 환경이 어떠냐, 애들 살만한 거 같냐, 밥은 어떻게 나오더냐, 음, 다니면서 애기가 만족하는 정도는 어떠냐, 뭐 선생님은 음, 어떠냐, 교육 수준은 어떠냐, 뭐 학생들 뭐 약간 이렇게 인성들은 어떠냐, 뭐 이런 거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폐쇄성 때문에 그 정보가 엄청 폭발을 한 거죠. 음, 근데 그분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쓰던 글은 바이럴이 잘 안 됐었는데 그 글엔 댓글도 엄청 달리고 막 이랬다. 그런 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이제 진짜 정보의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아들이 그 ADHD 치료를 받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음, 이 뭐냐 ADHD 요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써준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 회사에서 이거를 보고 진짜 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제가 애기 기다리다가 "우리 아들 치료받으니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했는데 여기 댓글이 126 개죠. 음, 이게 전부 다 소개글이에요, 다. 음, 전부 다. 이거 제가 돈 받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음, 순수하게 우리 아들 다니면서 한 건데 소개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음. 이게 전국의 센터로 갔대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이 아, 저한테 다시 진짜로 섭외가 왔더라고요. 네. 어, 정말 놀랍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폐쇄성 정보기 때문이에요. 이 음, 엄마들은 치료가 간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빨리 좀 음, 안정됐으면 좋겠고, 뭔가 불안한 게 네네.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네. 정보들을 실제 경험한 사람한테 진짜 리얼한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진짜 음, 경험한 일반적인 그냥 진짜 내돈내산한 사람이 후기를 썼으니 진짠지도 궁금하고 효과가 받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애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궁금하고 실질적 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그룹 코칭, 개인 코칭 어떤 게 더 좋은지도 궁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댓글이 음, 막 달린 거죠. 어. 네. 그래서 은희님은 그런 걸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한 정보의 가치로서만 느껴지는 거는 너무나 다 공개된 정보는 정보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 내가 네. 리얼 라이프로 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폐쇄성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정보를 계속 쌓아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질문 있나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원래는 그 주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예전에 건강의학 쪽으로 했었는데, 건강의학으로 했다가 육아 결혼으로 했다가 네, 다시 세계 여행으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의학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주로 하는 포스팅이 인도 관련 뭐 이런 거니까 세계 여행 쪽으로 해야 되는지 좀 혼란이 그거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 거 보시면 여기 있죠. 제가 원래 여기가 도서였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제가 국내 여행으로 네. 바꿨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 국내 여행으로 해서 이제 약간 국내 여행 인플루언서나 약간 국내 광고 섭외 팝업 이런 것 좀 많이 움직이려고 그래서 제가 네. 카테고리 이제 대표 카테고리를 바꾼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주제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거를 네. 바꿈으로 인해서 영향이 간 음. 거죠. 근데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최적화 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주제는 내가 글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활동력이 높아지면 음. 자동으로 올라가요. 크게 영향받지 네. 않아요. 근데 음. 은희님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종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한국 돌아가서도 꾸준히 이어갈 최종 목표를 저 대표 주제로 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네, 뭐를 하시냐면, 이 관리 들어가시면은 각 네, 카테고리마다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각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주제가 있죠. 여기 네, 주제물. 네, 여기를 네. 지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음, 여기를 세계 여행은 세계 여행, 운동이면 네, 운동, 네, 이렇게. 그러면 네, 네. 자동으로 얘네가 불덱스 같은 데 가면은 자동으로 다 이게 되거든요. 제가 음, 지금 이번에 그 카테고리 바꾸고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음,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면, 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다 오픈하면서 제가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오픈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네, 제가 포스팅 개수 볼게요. 보면은 국내 여행 이제 넘었죠. 916. 제가 네, 분명히 책이 2등이었어요. 제가 네, 항상 1등이 문학책이었고 2등이 국내 여행이었고 3등이 IT 컴퓨터 이렇게 해서 제가 3개 음, 카테고리가 지금 메인 카테고리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C랭크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요 3개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음, 카테고리들은 영향력이 없어서 이런 쪽으로 하면은 어, 조금 노출률이 떨어지죠. 하지만 어, 저는 전체 지수로 볼 때 제가 최적 지수가 높잖아요. 종합 지수가 네. 저는 최적 2 플러스니까 최적 지수가 높기 잠깐만,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당연히 노출은 시키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네, 가장 강력한 건 요 3개거든요. 근데 이 네, 3개가 저는 C랭크로 이제 명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은희님은 세계 여행 카테고리로 지금 인도 생활을 명확하게 담으시고 제 생각에 육아 네, 카테고리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육아 카테고리를 그냥 세계 여행 쪽에서 육아를 같이 접목시켜서 아이와 어, 함께 갈 수 있는 네, 곳 이런 걸로 같이 담아가면서 뭐 가족과 네, 함께 일할 때 뭐 가면 좋은 식당 뭐 아이 데리고 네, 가기 좋은 뭐 키즈 카페 음, 아이 데리고 가기 좋은 뭐 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중심으로 가다 네, 보면 그게 육아가 아니라 그냥 여행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네, 이제 코스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여행 쪽으로 네, 가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네, 코스 네, 짜는 거, 코스. 어, 아, 그래서 뭐 하루에 뭐 가면 좋을 아침, 점심, 저녁 코스, 뭐 이런 것처럼, 음, 이게 네, 약간 하루에 거기 이동 근거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뭐 밥 네, 먹고 네, 쇼핑하고 차 마시고 이런 뭐 음, 하루 데이트 코스, 뭐 하루 나들이 코스, 뭐 이런 것처럼 여행을 하실 때 그 코스를 짜서 기획 컨텐츠를 좀 계속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제 지수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원래 문학책 카테고리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얘가 네, 지금 바뀌면서 일어나는 그냥 일시적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최적화 수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최적화 네, 수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기에다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항상 글 쓰고 나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이게 불덱스가 공짜로 5번까지인가 무료예요. 그래서 포스팅 음,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쓴 포스팅 보다 보면은 내가 쓴 포스팅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글을 썼는지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썼던 글 중에 그 이 팝업 글이 노출은 좋았는데 제가 이게 약간 최적화 수치를 좀 잘 못 맞춘 사례거든요. 제가 막 음, 숫자 계산하고 이러고 쓰지 않고 그냥 이거를 약간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썼던 거라 제가 네, 막 열심히 쓰지 않았던 글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음, 보면은 그 90%막 이렇게 안 나올 거라서 제가 잘 안 쓴 음, 글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얘 너무 높게 나왔네. 지금 내 3단계가 나와버려. 이렇게 아주 열심히 쓰진 않았는데 얘 연관성이 높네요. 근데 보면은 요렇게 보면 자, 제시. 제시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음, 약간 뭔가를 제시한다. 이럴 땐 약간 음, 비즈니스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라멘집을 썼는데 제시라는 단어는 여기에 연관되지 않죠. 그러니까 음, 이게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전 얘를 내가 상위 노출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쓰지 않은 글인데도 제가 최적 단계가 지금 너무 잘 맞췄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그냥 음, 이렇게 들어버린 사람인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음, 형태소 분석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적합한 단어야 아니라는 걸 여기서 다 보여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이 내 카테고리에 전혀 상관없는 단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 어, 구현을 하거나 뭔가 내 개인사를 얘기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인가? 아닌가? 어,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정확도 올리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한 음, 포스팅에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포스팅에 막 여러 가지 주제를 담는 것처럼 음, 다양한 단어의 군을 넣어버렸어, 카테고리에. 그러면 뭐 카페를 갔는데도 카페에서 뭐 갑자기 책 얘기를 하다가 카페에서 음, 갑자기 뭐 친구랑 수다 떨었는데 뭐 얘가 뭐 자기 뭐 시댁 얘기를 하더라. 카페랑 시댁이랑 뭐 이런 책이랑 이런 단어들이랑 막 조합이 일어날 때 다 각각의 카테고리가 돼버리죠. 그럼 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하나의 주제를 쓸 때 그 주제에 대한 연관된 단어만 쓰면 정확도가 올라가죠.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의도하고 쓰지 않았지만 저도 깜짝 놀랐지만 최적 3단계가 나왔어요. 너무 높게 음,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제 습관인 거예요. 음, 내가 그냥 쓸 때 그냥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단어들만 계속 쓰고 있는 게 나의 습관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적으로 길러져야 결국에는 블로그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요런 거는 무조건 떨어지죠. 챌린지 글은 아마 지수가 진짜 낮을걸요? 얘는 완전히 연관 없는 단어들도 많아가지고 얘를 한번 잘못한 걸 보여드려야 또 비교가 되니까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필요하게, 어려운데 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블로그의 신이 돼요. 진짜. 어, 얘는 아예 검색도 안 되네. 네. 이상하게 얘는 에러가 나네. 안 뜬다. 네, 그래서 음, 저거 최적화 수치.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 글쓰기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최적화 글쓰기를 해야 상위 노출이 잘 되니까. 어, 음, 그거를 우린 목표로 가야 돼. 그러면 상위 노출이 잘 되면 왜 상위 노출 잘해야 돼? 노출 잘하면 돈을 벌어요. 당연히. 예. 그게 그냥 아, 네. 당연지사야, 당연지사.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백날 써도 노출되지 않는 사람한테 돈 주고 싶지 않잖아요. 광고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음, 어디 홍보와 광고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이 사람은 글 쓰면 맨날 상단으로 가. 당연히 그 음, 사람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을 쓰고 싶죠. 음, 그래서 우리는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위 노출을 하려면 키워드의 연관도 주제 카테고리가 명확해야 되고 그 한 가지 음, 주제로 꾸준히 랭크를 올려줘야 되는데 은희님이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랭크를 여러 개로 혼용해서 써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된 음, 활동이 필요한데 음, 최종적인 카테고리는 변화를 안 할수록 좋기 때문에 음, 최종적인 카테고리를 약간 뭐 무용이나 이런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걸 최종으로 두고 교육이나 이런 네, 쪽에 원래 네, 하려고 하던 걸 최종으로 두고 지금의 현재에 하는 것들의 메인 카테고리도 딱 그 세분화하지 말고 그것도 핵심적으로 잡는데 우선 세계 음, 여행 인도에서 돌아오시더라도 그 콘텐츠는 계속 회자가 될 거예요. 계속 음, 검색하는 사람이 생길 거기 때문에 세계 네, 여행으로 잡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 육아를 네, 빼는 게 맞다. 내 생각에도. 음, 네, 이렇게 가는 네,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네, 가지를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네. 요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블로그 네, 카테고리 지정을 개별로 하되 꾸준히 저처럼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음, 3개. 3개 정도만 음, 메인 카테고리 잡고 나머지는 버려요. 나머지는 다 음, 잡다한 거니까 그냥 일상으로 음, 모으더라도 그 3개 음. 정도의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것까지는 유효하다. 음. 그러면은 육아 결혼 카테고리를 아예 넣지를 말아요?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아, 앞으로 가려고 하시는 커리어의 방향에서도 육아를 끌고 음, 가진 않으실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세계 여행 컨텐츠의 어떤 내용 안에서의 녹여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 혼자서, 뭐, 여자 혼자 가도 안전한 카페, 인도 그 여행지,
뭐 음, 탑3 뭐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짤 수도 있고 아이와 같이 가서 먹으면 좋은 뭐 밥집 뭐 음, 탑3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뭔가 주제와 컨셉을 갖고 가되 지금 나의 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육아로 네, 네.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은희님의 이미지가 아기 키우는 것부터 쭉 계속 나열이 되면은 이제 육아 인플루언서로 갈 거다 이러면 그거는 납득이 되지만 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커리어는 그쪽이 명확하게 방향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그거를 턴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 네, 대상을 생각했을 때, 네. 그 나중에 제 교육을 받을 대상이 엄마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음. 그때 그렇게 넣긴 했었거든요. 그 소개글에도 엄마, 맞아. 그러면 육아를 해도 되죠. 그럼 육아를 해도 음, 되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거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음, 내가 네, 최종적으로 네. 그리는 모습이 명확할수록 더 네. 뾰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뭉뚱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걸 하는 동안에 뭔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음, 지금처럼 "엄마 타겟이에요."라고 한다면 육아 카테고리를 같이 써도 되죠. 어. 그럼, 네. 제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말씀해주신 대로 잡아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 안에서 네네. 제가 기준을 드리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네. 선택은 은희 님이 고민을 충분히 네. 하고 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덕수 님. 네, 네. 들리시죠? 그 네네. 덕수 님은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죠? 네, 처음 해요. 예. 이번에 저희가 시작할 때 목표를 좀 세워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지금 이야기 아,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 저-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게 거의 초보 수준이라고 하셨었죠? 네, 초보 수준이고요. 네. 저 글도 잘 쓰고, 또 상위 노출도 되고, 광고도 좀 이렇게 블로그에 좋다. 올라왔으면 하고요. 주제는 그럼 어떤 카테고리를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일상을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일상의 종류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 네, 일상에서 뭐 맛집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아, 그냥 일상을, 그냥 제 하루를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기록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파갖고, 네. 블로그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네. 공부하다가 제가 지금 아파갖고선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네. 일상만 계속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좀 더 블로그를 잘 쓰고 상위 노출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노출시키고 싶고, 음. 어, 그러면 그냥, 약간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일상 블로그 좋은데 네, 일상 블로그가 수익 내기가 가장 어려워요. 아, 무슨 말이냐면 일상 네, 블로그는 말 그대로 약간 브이로그 같이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쓰거나 내가 네, 뭔가 이제 하루의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들이냐면 내가 뭐를 팔아. 네, 어. 예를 들면 원주님 같은 경우는 막 복숭아도 팔고 막 이러시거든요. 제가 네, 원주님이 만든 그 복숭아 초를 진짜 좋아해 가지고 최근에 5병을 시켰어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근데 막 네, 저렇게 약간 내가 블로그를 해서 수익화를 낼 수 있으면 내가 뭔가 팔아. 그래서 내가 뭔가 주제가 있어.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약간 목표가 뚜렷해. 이런 사람들이 수익화 내기가 가장 쉬워요. 근데 네, 덕수님처럼 일상이야. 근데 수익화를 낸다. 이거는 진짜 쪼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네, 일상 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블로그 안에 그걸 다 기록해도 좋아요. 하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 대표 주제를 정해야 돼. 대표 주제. 그 대표 대표 씨, 주제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대표 주제라는 거는 블로그 우리가 네이버 첫 화면 가서 이렇게 블로그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주제별 보기라는 게 있어요. 주제별 보기. 예, 이 주제별 보기에도 물론 일상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담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일상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수익 내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그쪽에 포커스를 좀 깊게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상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걸 먼저 찾으세요. 어, 그거를 한 달 동안 나는 하나의 글에 한 가지 주제만 담겠어라는 관점으로 글을 담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여도 돼요. 예를 들면 맛집이어도 돼요. 뭐 카페여도 돼요. 뭐 예, 아니면 뭐, 그 여행 컨텐츠여도 돼요. 뭐 예, 사진을 해도 되고, 뭐 네, 취미를 소개해도 되고, 뭐여도 예,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를 이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글마다 카테고리를 조금 분류해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분류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 보면은 제 카테고리도 100% 명확하게 다 정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일상이 많아요. 일상이 1126개나 있어요, 글이. 근데 보면 여기에서 제가 분류를 다 못했어요. 1126개를 전체 다 이동하는 게 리스크가 커가지고 저도 일상 블로그로 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들을 다 나누고 나면은 되게 산만하잖아요. 저는 일상 블로그가 아니니까 접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요 안에서도 대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이 안에서도. 어. 예,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를 이번 기수의 목표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한 가지를 담는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상 안에서 일상을 A, B, C, D, E, F, G를 오늘 했어요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A를 했어요라고 쓰는 글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하루의 일상이지만 내가 3개의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4개의 컨텐츠도 만들 수 있어. 예,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쓴 여행 컨텐츠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릉 갔다 온 거 쓰면 보면 강릉을 제가 하루에 2박 3일인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예, 강릉에서 런닝맨 갔다가 이게 이제 브이로그처럼 쓴 글인데 이거 왜 브이로그처럼 썼냐면 이 컨텐츠는 제가 블로그를 위해서 촬영하지 않고 릴스용으로만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담기에는 너무 그 빈약한 수준이어가지고 이 런닝맨만 빼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 갈비집 간 거는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 영상밖에 없고. 그리고 산책 간 것도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하나 콘텐츠로 담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코스처럼 저기 강릉 런닝맨 갔다가 여기서 갈비 먹고 그다음 밤바다 산책 가세요. 이렇게 코스용으로 쓴 거예요, 글을.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거는 노출될 수 있는 글이 별로 없어요. 노출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서 마이너스 요소가 큰 글이에요. 근데 다른 글 보면은 뭐 강릉 아르떼 뮤지엄 같은 거 하면은 가족 여행지로 추천을 하는데 아르떼 뮤지엄 가서 거기에 있었던 일만 여기다 이렇게 다 담았어요. 하나로 음, 쭉. 그럼 이거는 아르떼 뮤지엄으로 검색할 때 나올 확률이 높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날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고, 이날 수영도 했고, 이날 뭐 밥도 먹었고, 뭐 커피숍도 갔고, 젤라또도 먹었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나는 이날의 하나의 주제, 하나 글만 담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날 다녀온 2박 3일의 여행만 가지고도 최소 뭐 7, 8개? 많으면 15개 정도까지도 콘텐츠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수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글을 쓰실 때 내가 매일 기록을 할 때 하나의 네, 블로그에 합당한 양의 컨텐츠를 준비한다. 그래서 예, 사진도 충분히 찍고 영상도 충분히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글도 충분히 써서 그 하나의 글을 조금 풍성하게 완성해 보는 연습을 21일 동안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뭐 저랑 중간에도 중간 질문방에도 만날 거고 만약에 성공하시면 최종 코칭에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이제 내가 했던 것들에서 이제 점검해 나가면서 최종 주제를 뭘로 선정할지를 같이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코칭 때. 예.
아시겠죠? 아까 그리고 아까 포스팅 분석을 네. 한다고 하는데 그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불덱스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불덱스라고 아마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제가 카톡방에다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예전에 이걸 해본 게 있거든요. 이거를 카톡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네. 바로 쓸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바로 자동 로그인 할 수 있어가지고 카톡은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유원주님. 다행히 일이 조금 빨리 끝나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또. 네, 이렇게 또 보면서 되게 반가워요, 그죠? 네네.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죠? 되게 많이 바쁘고, 우리 하는 작물이 1년 내내 바쁘다 보니까, 네, 어, 제가 이제 선생님 블로그를 네, 하나, 미노출돼서 하나 없애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때 네, 만들면서 제가 12월인가 1월 달부터 글을 쭉 써가 9월인가 10월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기간에는 작년에 썼던 게 그 기간에 네, 계속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10월, 11월 이렇게 한 12월인가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조회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물론 작년에 썼던 게 올해 조회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많지는 않지만 네, 어떤 때는 뭐 제가 1년 가까이 글을 안 썼는데도 막 100 이상 나오고 뭐 어떤 때는 네. 그래서 너무 좀 안일하게 또 두셨구나. 되게 바빴는데 아, 이제 제가 이거를 요번 또 기수도 시작하게 된 게 안 하다가 네. 일단 밑바탕에 글이 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선생님? 예, 쌓아놔야 또 이제 신뢰가 올라가니까. 특히 예, 사업 블로그인데, 네, 예,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취약한 게 뭐냐면, 이제 네, 농사를 짓고, 뭐, 살림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정적이더라고요. 이제 시골에서 나는 센스가. 농산물이나, 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시골 네, 음식, 뭐,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네, 이제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들이, 네, 복숭아 초음이라든가, 이제 샤인머스켓 청도 있고, 이제 네. 샤인도 있고, 꽃감도 있고 이런데, 그거에 대한 쓰는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못 쓰겠어요, 선생님. 왜요, 왜요? 그거를 써야 왜요? 되는데, 그거를 못 쓰겠어요. 그 그래서 쓰는 아직, 거에 두려움의 이유나 그니까 약간 두려움의 어떤 종류가 어떤 건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얘기 드릴. 아마 제가 네. 저번에 미노출 됐던 그 블로그에, 그게 이제 아, 약간 해마다, 거품질 먹을까 봐. 예, 그 해마다 그거에 같은 주제로 계속 써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되게 조심성이 있어서, 그래서 요번 음, 달에는 그거를 좀, 극복해 도전을 보려고. 해보려고요. 네네네. 우선은 그 중복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우선은 키워드를 너무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복숭아 파신다고 계속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워드 반복을 항상 쓰시죠. 쓰신 다음에 컨트롤 F 누르고 예를 들면 예, 제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제가 불덱스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예. 불덱, 불덱스 이렇게 검색해서 내가 몇 번 썼나 확인해야 돼요. 컨트롤 네. F 누르면 이게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이렇게. 저 네네. 지금 5개라고 썼잖아요. 제목에 한 번이고 본문에 한 번, 2번 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예. 두세 번 이상 안 써요. 불덱스라는 단어. 아, 두세 번 왜냐면은 정도. 3번 이상 저는 잘 안 써요. 왜냐면 3번 이상 안 써도 노출이 되니까. 아, 근데 네. 신기한 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누락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우리 농장분들 컨설팅 하는데 샤인머스켓 파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전 진짜 글을 정말 정성 들여서 정말 열심히 쓰는데 왜 노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제 글은 음, 뒤에 밀려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 줘보세요. 이러고 받아가지고 딱 검색을 했어요. 그러서 컨트롤 F 딱 누르고 포도 이렇게 딱 검색했어요. 뭐 샤인 머스켓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그 몇 개 나온지 아세요? 하나의 글에 10 몇 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누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글의 품질이 얼마나 좋든, 얼마나 글을 잘 썼든,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든 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블로그 글이라는 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고 로보트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네. 근데 로보트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이성적인 애라서 걔는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숫자를 보느냐? 이 페이지에 와서 사람들이 몇 초나 머물렀지? 몇 분이나 머물렀지? 페이지 체류 시간 체크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글 조회를 몇 번이나 했지? 왔던 사람들이 재방문해서 또 글을 읽었나? 그리고 뭐 키워드 몇 번 썼지? 몇 번 반복했지? 이런 숫자만 봐요. 그래서 얘는 그 글이 정성스럽든 아무리 사진을 잘 찍었든 예쁘게 뭔가 잘 꾸몄든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님이 그동안 저품질이 됐던 이유는 무조건 똑같은 동일 키워드 반복이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항상 다 쓰고 난 다음에 전체 검열하실 때 숫자를 세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노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다시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왜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밖에 없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해요. 블로그는 내가 나는 다 잘했는데요, 선생님 왜 안 되죠? 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코칭하면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선생님 저는 진짜 문제없이 다 잘 쓴 것 같은데 왜 저는 노출이 안 될까요? 그래요? 한번 제가 볼게요. 하고 보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로 갖고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블로그의 진실이에요. 뭐냐?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블로그는. 근데 그 정답지대로 안 가니까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코칭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계속 오답지로 가니까 정답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원주님은 저품질 먹었던 이유는 반드시 반복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실 이유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하실 때 항상 정확도라는 측면에서 로봇 관점에서 보세요. 네. 기계적으로. 난 이 안에 뭐 복숭아면 복숭아 농장에 관련된 단어만 넣었나? 그럼 복숭아 농장에서 쓸 수 있는 우리의 단어가 뭐가 있지? 뭐 햇볕이 좋았다. 뭐 거름을 줬다. 퇴비가 어쨌다. 뭐 새싹이 자랐다. 뭐 줄기가 어땠다. 뭐 이게 그 열매가 열렸다. 주렁주렁.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이 농장에서 쓸 수 있는 단어죠. 네. 그런 연관도가 높은 단어들이 집중되어서 들어가고 반복된 키워드가 너무 많지 않게 적절하게 본문에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아주 네. 글이 길 경우에는 네다섯 번도 될 수 있지만 보통 네. 평균적인 우리의 글 길이에서 두세 번만 넣어도 충분해요. 그 아, 이상을 넣어야 될 때는 그냥 이 과일은 이건 음, 저건 아, 우리 건 이런 식으로 음, 대칭할 수 있잖아요. 대신 네네. 지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반복 키워드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복 키워드가 없으면 문제는 돼요. 없는 거는 노출이 안 되죠. 근데 아, 네네. 적절하게 있어야지만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 부분에 이제 그 룰을 잘 지켜서 쓰시면 문제 생길 일이 없죠. 그리고 음, 아무리 시즌이라고 하시더라도 아시다시피 똑같은 주제로 계속 쓰는 거는 또, 그쵸. 복숭아 얘기를 매일 복숭아만 쓰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같은 네네. 시즌 안에 있더라도 복숭아만 네.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주제들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내 개인의 일상이나 개인의 이야기들, 그리고 시골 음, 생활의 장점, 뭐 시골 생활에서의 어떤 유의점, 뭐 이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도 음, 주제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샤인머스켓을 글을 쓰려고 할 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샤인머스켓 뭐 수학에 대해서 오늘 쓴다 이러면 샤인머스켓 네, 수학, 그 다음에 한 서너 개는 뭐 일상이나 요리 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샤인머스켓 뭐, 택배? 뭐 이렇게 또 할 건데, 그러면 또 샤인머스켓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한 네다섯 번 정도의 반복이 계속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 중간에 다른 컨텐츠들이 예, 섞여 예.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 꼭 샤인머스켓을 본문에 다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농산물 직거래, 택배 방법 이런 식으로 써서 그냥 농산물 직거래 이런 거에서도 샤인머스켓이 걸려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포스팅에 내가 직접적으로 내 단어를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제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황일연 농장이라는 이름도 브랜드 명이지만 그것도 매번 반복을 뭐 모든 그렇죠. 제목에 넣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들에 대한 주의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패턴을 계속 찾아 나가야 돼. 그래서 그냥 샤인머스켓이라는 대표 단어만 가지고 그걸 찾는다고 했을 때는 네. 또 이제 그 약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키워드 도구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그 제가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검색해보는 거죠. 음, 그 샤인머스켓에서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검색하는가. 음,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이 카테고리는 사실 그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검색하는 음,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인 머스켓도 아이야, 어이야 이런 거 헷갈리는 예, 사람 있을 수 있죠. 예, 댓글? 뭐 예. 예를 아까 써주신 것처럼. 음, 이런 식으로 음,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써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이로 했더니 13,800, 어이로 했더니 12만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편차 많은 거? 아니요. 10배가 났어요. 10배. 예, 어이로 쓰는 사람이 10배 많아요. 10배. 거의. 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객의 음, 사용 언어예요. 고객의 사용 네네. 언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이다? 만약에 원주님이다 하면 나는 농산물 직거래 이런 거 790이면 노려볼 네, 만하죠. 네. 이런 걸로 다 깔아놓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건 아, 1년을 가는 키워드가 되죠. 이해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2kg, 아, 음, 4kg 이런 약간 음, 키로 수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나 봐요. 이런 거 다 예, 꿀팁이죠. 어, 예, 예. 그리고 세트, 선물 세트, 음, 어, 가격, 선물, 그죠? 또 네네. 어디 샤인머스켓, 상주 샤인머스켓 이런 것도 있고, 아, 그죠? 괜찮아요. 예, 네, 좋네요. 음, 샤인머스켓 포도, 뭐, 음, 선물용, 뭐 다 음, 있잖아요. 포장. 네, 맞네요. 택배만 있는 게 아니라 포장도 있어요. 제철도 있어요. 제철. 음, 어, 이런 식으로 이 음, 단어는 이미 이 카테고리에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해야 되는 건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 내 음, 카테고리에서 고객들은 어떤 단어를 얼마나 많이 자주 음, 쓰고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컨텐츠를 이제 이 카테고리를 먹어 나가는 거죠. 땅 따먹기 하듯이. 네, 내 땅이야 침범하지 마. 1등 먹고 다음 키워드. 또 1등 먹고 다음 키워드. 이렇게 땅을 따먹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전 네, 땅 따먹기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농산물 직거래 했을 때 700 정도 됐잖아요. 예, 농수산물 직거래하면 370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토시 하나 틀렸는데 음, 키워드의 영향력이 달라져요. 네, 캣. 누가 봐도 아인지 어인지 몰라. 그게 뭐가 네네. 정답인지 모르지만 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어이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음, 의도적으로 오타 키워드를 쓰는 것도 전략이. 그러면은 우선은 유원주님은 두 개 키워드를 얻었잖아요. 네네. 샤인 머스켓, 예, 그죠? 음, 키워드, 업 키워드. 네네. 그거에다가 조합해서 직거래 쇼핑몰, 농산물 쇼핑, 예, 농산물 택배, 농산물 포장, 농산물 수확 등등등등. 그런 것만 또 조합돼도 거기서 또 몇 개의 키워드가 더 생겨나죠. 그래서 아, 계속 그 시즌에 운용되는 키워드들은 이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전체의 네.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에 맞춰서 1년 플랜을 짜고 이제 음. 콘텐츠를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쓰시잖아요. 그럼 젖봉지 먹을 일이 없죠. 어. 네. 근데 우리는 맞습니다. 계속 샤인머스켓만 쓰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젖봉지 먹었어요. 내가 썼으니까 먹었죠. 내가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말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이제 각자 얘기를 나눠보았고, 이번에 제가 그 예고를 드렸듯이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블로그 선물을 항상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7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강의거든요. 보면은 상위 0.1% 블로거의 신 블로그 마케팅 해가지고 제일 최근에 찍은 제 컨텐츠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말까지 무료로 제공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이 사람복점 제가 링크를 지금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있는데 로그인 들어가시면은 회원 가입하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카카오톡으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 장바구니 담고 구매하기 누르시면은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 볼게요. 하는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지금 로그인을 요거 카카오로 해 놔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안 하셨으면 회원가입하기 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접속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해 주신 뒤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제가 아까 전에 보내드린 그게 박제인 직강, 성장 프로그램의 박제인 직강에 여기 상위 0.1% 신블로그 마케팅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그 장바구니 담기 해서 요 강의를 담아 주시고 그럼 담기죠, 여기 장바구니에. 그다음에 여기에 쿠폰 코드라고 나와요. 쿠폰 코드. 여기다가 제가 무료 쿠폰 코드를 톡방에다 남겨 드릴 거거든요. 그 무료 쿠폰 코드를 등록하면은 이 79,000원이 0으로 표기되면서 강의 보는 게 바로 가능해져요. 그리고 나면은 접속하실 때 마이 클래스라고 들어가시게 돼요. 그럼 거기에 내가 주문한 나의 강의실에 이 그 내가 구매한 강의가 여기 떠요. 지금 저 요거 진행도 요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주문한 거에서 강의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강의 클릭해서 이거죠, 이거. 클릭해서 여기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듣기 바로 가능하게끔 요렇게 열어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열어 가지고. 그러면 유튜브 보듯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요렇게 클릭해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가 있어 가지고 고거로 한 번 더 안내는 드리겠지만 지금 OT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재생하셔 가지고 보셔도 되니까 모바일에서도 접속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 제가 쿠폰 번호 이거 끝나자마자 보내 드릴 텐데 고걸로 우선은 바로 등록 먼저 해 주세요. 등록일로부터 한 달이니까 저희가 그 뭐야 11월 30 일까지 제한이 있는 쿠폰이라서 그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셔 가지고 한 달 동안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사람부 카페 가입하시고 단톡방에 글 매일매일 같이 공유해서 서로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페에 글 보내기를 해 가지고 114 게시판에 보내는 거. 고거는 저희 공지글에 다 써 놨어요. 그래서 그거 못 하겠는 분들도 단톡에서 문의해 주시면은 하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제 약간 단체 사진 한 장 기념으로 찍도록